소요산 입구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논란입니다. 인권박물관으로 조성하자는 입장과 건물을 철거하자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먼저 주변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찾아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의 조속 반환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오는 9월 창설 예정인 드론 작전 사령부의 위치가 포천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지 지역의 민심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시의회, 지역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양주시 송전탑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4일 오전 호명산 인근 송전탑에서 고압선 작업자가 10m 아래로 떨어졌고 오후에는 도락산 송전탑 설치 공사 현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소요산 입구에는 성병관리소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건립됐는데요. 강제 격리 수용 등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곳이죠. 지역 시민단체는 성병관리소를 인권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건물을 철거해 기지촌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관광시설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가 성병관리소를 둘러싼 갈등과 소요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기획보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소요산 관광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상인들은 젊은 층을 끌어들여야 지역 상권이 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소요산 입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 평일 오후 시간대인데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 2테이블의 손님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게 측은 설명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임금이 안 나오거든. 저 위에 올라가면 저런 식당들 많이 놀고 있잖아요.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많이 힘들어서. 예,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많은데. 다른 소요산 주변 상점들 역시 이곳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텅 비었습니다. 동두천시 추산, 지난해 소요산 방문객 수는 약 25만 명. 하지만 방문객 대부분이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들이라는 게 지역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옛날부터 여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젊은 층이 맞는 게 없어가 그러겠지 뭐. 보면 다 연세 많은 사람들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와가지고 뭐 구경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뭐 안 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상인들은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소요산 관련 축제를 확대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화적인 행사 같은 걸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요즘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 층도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안 오면은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 올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 같은 거 많이 열면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현재 동두천시는 소요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확대 개발 사업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지역 대표 관광 자원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역 완료 예상 시기는 오는 11월. 동두천시는 재정 여건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 구역의 통합적 개발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주변 일대를 보면 각자가 어떤 개별법에 의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유원지 따로 또 공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떤 일원화한 그런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번 용역에는 소요산 입구에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의 활용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찾아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창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의정부에 기존 8개 미군 공여지 중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를 반환해 IT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캠프 스탠리는 2018년 10월 기지는 폐쇄됐지만 반환되지 않고 헬기 중간 급유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주시 송전탑에서 지난 24일 안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양주소방서는 오전 8시 51분쯤 호명산 인근 송전탑에서 고압선 작업을 하던 A씨가 10m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사고 뒤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낮 2시 12분 도락산 송전탑 설치 공사 현장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공사장에 있던 철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B씨의 왼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월 창설 예정인 드론 작전 사령부의 위치가 포천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민심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포천시와 시의회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네, 포천시의회 연재창 부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 부의장 연재창 의원입니다. 예,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꾸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입주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한간에 지휘 통제만 하는 사령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고도 제한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에 내는 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굳이 그런 시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입지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의 불안감을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군무대에서 근무하는 장교나 부사관들의 출퇴근이라든지 근무 환경을 반영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사항이라면은 포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맞바꿀 만한 사항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지난 21일이었죠. 관련해서 포천시와 시의회 간의 긴급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포천시 집행부에서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외곽 지역에 수많은 군 유휴지를 포함한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 옛 육공병 여단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드론 작전 사령부 후보지 거론에 대해서 또 포천 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포천시의 특위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초쯤 실시해서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여 특위가 앞으로 활동해야 할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포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연재창 부의장이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억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미령 전 양주시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의정부 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의원은 양주시 광정면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을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서흥원 한강유역 환경청장을 만나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 지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양주시의 경우 대기 변화에 취약한 분지형 구조인데다 소규모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많아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임진강 고시 개정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지원도 부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 전시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 체험전을 개최합니다. 체험전에선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약 70점을 원본과 같은 크기와 질감으로 제작한 레플리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도슨트의 작품 예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람료는 5,000원이고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섬유 패션 산업 지원을 위해 첨단 디지털 촬영실을 운영합니다. 첨단 디지털 촬영실 스튜디오 360은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으며 360도 회전이 가능한 초고화질 촬영 장비 활용과 배경 제거 등 보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양주와 포천, 동두천에 있는 섬유, 가죽, 패션업종 중소기업과 섬유 패션 전공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4시간입니다.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 내에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특히 전문 직업인 멘토링과 진로 특강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